안녕하세요. 꿈퍼언입니다. 오늘 자소서 함께 쓰기 제가 준비한 기업은 바로 드디어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채용을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기존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도 현대백화점 지원자분들과 100% 동일한 입장으로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와 채용 페이지, 관련 뉴스 기사 등을 모두 직접 분석하고 동정업계 현직자들까지 컨택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취준생들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서 서류 합격을 높일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시면 금번 하반기 현대백화점 대졸 신입 채용은 총 4가지 모집 직무, 영업관리, 마케팅, 지원, 재경 분야로 나눠서 선발합니다. 단 자소서 모두 동일한데요. 총 2가지 직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차, 2차 희망 직무를 선택하고 동일 직무 중복은 불가합니다. 각 직무마다 4가지 희망 근무 지역, 서울, 영남, 충청, 경인으로 나눠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망 근무 지역 4가지로 나눈 기준은 아무래도 현대백화점 점포가 크게 상기 해당 4지역, 현대무역센터점, 판교점, 충청점, 울산점, 대구점, 부산점 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연고, 네트워크가 있고 근무 가능한 분들은 해당 지역 현대백화점 지점 이용 경험 등을 근거로 자소서에서 어필하면 서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이 5개나 있어서 작성 전에 좀 움찔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마지막 항목 보셨나요? 현대백화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내용 천자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점포수가 많지 않고 대학생 여러분들은 시간상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백화점을 자주 가보진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백화점을 이용해 본 다음에 이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마지막 항목이 지원자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마찬가지겠죠. 서류 통과 후 시간이 된다면 가까운 점포를 한 번은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자소서 항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IR 레포트나 최근 실적 등을 초반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자소서 항목별 예시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존 영상인데요. 신세계백화점, 롯데홈쇼핑 자소서 분석 영상을 함께 참고하시면 유통업계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지원 직무에 대한 분석, 그리고 5번 항목이죠. 현대백화점의 장단점, 그리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모든 자소서 항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00자 기준인데요. 먼저 항목별 필수 작성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 각각 2가지 모두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2가지 사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지원 동기인데요. 지원 동기는 현대백화점 브랜드와 기업 자체에 대한 호감, 관심, 이용 경험, 현대백화점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군, 의류, 주얼리, 화장품 등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구입, 사용 경험 등을 근거로 설명해 주세요. 네, 3번은요. 총 2가지 희망 직무를 지원서에서 맨 처음에 입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2가지 희망 직무에 대한 지원자 본인의 적합성이 각각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1지망이 마케팅, 2지망이 영업관리라고 한다면 희망 직무에 대한 대표 강점과 경험을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세부 작성 팁입니다. 먼저 회사 홈페이지의 직무 소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직무 소개란을 꼭 참고해 주세요. 타 기업에 비해 매우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루 일과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업관리 직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의 영업부서는 크게 의류 패션팀, 잡화 가용팀, 식품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영업 담당이라고 부릅니다. 잡화 가용팀은 가전제품, 가스기기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요즘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덩달아 매출이 증대되면서 바쁜 부서인데요. 영업부서는
첫 번째,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기획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두 번째는 입점 브랜드의 매출 추이를 관리하고요. 새로운 것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수시로 매장을 바꾸고 신규 브랜드를 유치하면서 정기, 수시 MD 개편을 진행합니다. 네, MD는 멀첸다이즈의 약자인데요. 상품 개발을 의미합니다. 백화점에서 MD 개편이라고 하면 백화점 리뉴얼을 의미하는데요. 매장의 집기와 인테리어를 변경하여 새 단장을 하는 건데요. 백화점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고객에게 최적의 쇼핑 공간을 제한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움을 줘서 자꾸 매장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래 머물수록 자주 방문할수록 매출은 증가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협력사원 관리입니다. 협력사원은 실제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협력사원들의 입퇴점을 관리하고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원을 관리하는 것도 역시 영업 담당의 몫입니다. 네, 영업관리 직무의 특성 및 요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협력사원들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트렌드 분석,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력, 다양한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통찰력과 공감력, 불만 고객 응대 스킬 등 서비스 마인드와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기획력과 리더십, 그리고 창의성을 필요로 하죠. 무엇보다 영업관리는 사람과 자주 소통하고 만나야 하는 직무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긍정적인 성향과 열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네, 다음은 영업관리와 연관되는 경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매니저 경험, 팀 프로젝트 등에서 리더를 하면서 갈등을 조절한 경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발표 소통 경험을 서술합니다. 백화점 영업관리는 신입사원에게도 막대한 권한과 책임감이 주어지는 업무인데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그 안에서 경험한 다양한 소통 경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경험, 일정을 기획한 경험을 서술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지만 자신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협력사 직원들과도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한 경험을 서술하면 좋겠죠? 네, 다음은 마케팅 직무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의 마케팅 직무는 크게 판매 기획과 회원 서비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매 기획 업무는 크게 영업 기획, 판촉 이벤트, 광고, 고객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성의 비율이 특히 높고 다양한 전공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기획은 해당 점의 운영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인데요. 백화점의 위치에 따라서 소비자층의 고객의 특성, 인기 상품들을 파악해서 주 타겟을 정하고 반응과 효과를 살펴서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CRM이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신규 고객 관리, 우수 고객 유지, 고객 가치 증진, 잠재 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 같은 단계를 걸치면서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CRM은 즉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어떤 백화점을 방문해서 그 백화점의 느낌이 괜찮았다면 그 백화점만 이용할 확률이 높죠. CRM을 통해서 더더욱 젊은 층의 고객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직무 소개의 하루 일과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도 역시 마케팅 직무 업무 중 하나인 회원 서비스 파트입니다. 네, 현대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현대백화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하우스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빅3 중 현대백화점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무는 크게 기획, 마케팅, 신용 리스크 관리, 매출 입금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사와 업무가 비슷하지만 특이점은 현장에서 고객 관리를 하는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다양한 고객을 응대하고 불만을 관리하는 CS 마인드가
필수입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직무 필요 역량 및 경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공모전 등을 통한 각종 데이터 분석, 활용 경험, 그리고 마케팅 관련 인턴 경험, 학부 시절 각종 행사 기획, 그리고 진행 경험, MS 오피스 등 관련 툴 자격증 소지 및 활용 경험, 그리고 마케팅 관련 전공 수업 이수 경험, 유튜브, 인스타 등 SNS 활용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백화점 마케팅 업무가 판매 기획과 서비스 파트 등 방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분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역량으로는 타겟 고객 분석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기획력, 데이터 활용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원만한 대인관계와 CS 마인드를 필요로 합니다. 네, 다음은 지원팀 업무입니다. 인사, 교육, 총무 직무인데요. 네, 스텝 부서의 일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는 직원을 채용해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이와 함께 노무 관리 및 급여 지급 관리 업무도 인사 담당의 몫입니다. 또한 교육 파트는 사내 교육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업무인데요. 인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판매 현장에서 협력 사원들과 소통하면서 CS 관련 교육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원들을 대상으로 입점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역량 강화 교육을 기획하고 다양한 강의안을 기획하는 업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무인데요. 총무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무 환경을 관리하고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협력사와 계약 관리, 도급 관리 업무, 시설 분야의 유지, 보수 업무, 각종 인허가 관리, 제세공과금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직원들의 근무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와 각종 행사, 의전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즉, 회사의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는 살림꾼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원 직무, 인사, 교육, 총무, 필요 역량과 경험 예시 알아볼게요. HR 관련 수업 이수, 노무사 교육 자격증 소지, 각종 행사 기획 진행 경험, 그리고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경험, 프로젝트 진행 등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협업한 경험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강의를 기획하고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꼭 서술해 주세요. 아무래도 인사와 교육 파트는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중요시합니다. 승진 등 부서 배치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총무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 범위가 매우 넓고 교류 대상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책임감과 계획성이 중요한데요. 솔선수범하는 적극성과 원만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까지 갖추고 있다면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무 회계 파트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무적 정보를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각종 자금과 비용의 흐름을 관리하는 직무인데요. 업무 성격상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하므로 회계학 전공자나 상경계열 출신을 선호하는 편이죠. 하지만 비전공자들도 상당수 배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필요한 역량과 경험으로는 AICPA, CFA 등 관련 자격증 소지, 경영 경제 관련 수업 이수 경험, 재무 회계 업무 관련 인턴 경험,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독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서술합니다. 백화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지식 외에도 꼼꼼한 업무 처리와 높은 윤리의식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소서 항목 2번 살펴볼게요. 귀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를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향하는 6가지의 핵심 가치, 열정, 자율 창의, 지속 성장, 업무 혁신, 고객 지향, 상생 추구 중 택해서 연결지어 설명하시오인데요. 핵심 가치 6가지 중에서
딱 한두 가지의 가치와 연결짓도록 합니다. 핵심 가치 6가지 중에서 단어까지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결지을 수 있는 본인만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관련 경험까지 나열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필수 작성 팁인데요. 현대백화점의 핵심 가치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본인만의 가장 중요한 가치 단어를 찾고 이에 대한 경험까지 연결 짓도록 합니다. 핵심 가치 살펴볼게요. 열정, 열정 도전 패기, 자율 창의, 자율성과 창의, 지속 성장, 끈기, 인내, 지속성, 성장, 업무 혁신, 효율성, 혁신, 창조, 고객 지향, 배려심, 이타심, 상생 추구, 상생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네, 관련 예시인데요. 최초로 뭔가 시도했거나 성취한 경험, 열정, 업무 혁신 키워드와 함께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성장과 관련된 예시인데요. 헬스, 다이어트, 꾸준한 운동, 독서, 블로그 등에서 장기적인 활동을 한 경험을 서술합니다. 지속 성장을 통한 본인의 성장, 성취 경험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국내 봉사활동 및 단체 여행, 산악 등반 등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고객 지향, 상생 추구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각종 공모전,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한 아이디어 구현 경험은 자율 창의, 업무 혁신 등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자소서 3번 문항입니다.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3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인데요. 본인의 성장 과정, 특징, 성취 경험, 별명 등에서 기인한 단어 3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합니다. 3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으니 반드시 단어 3개는 모두 쓰도록 합니다. 단어와 관련된 이유를 스토리텔링 해주고 긍정적인 내용을 내포해서 가능하다면 현백 6가지 핵심 가치 중 일부와 어울린다고 마무리해주면 더욱 좋겠죠. 네, 다음은 4번인데요. 지원 회사,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중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설명하시오입니다. 네, 천자를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필수 작성 팁 알아볼게요. 네, 현대백화점 내에서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초점을 맞출지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여 현대백화점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백화점 그룹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 싶다라고 서술해도 좋겠고요. 영업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최신 브랜드를 국내 현대백화점에 가장 빨리 들어와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트렌드세터의 대명사로 현백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서술해도 좋겠죠. 그리고 현장 경험과 인사 업무를 바탕으로 HR 전문가로 성장해서 현백의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고 성장시켜서 현대백화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4가지 모든 영업관리, 마케팅, 지원, 재경을 경험하고 싶다고 작성하는 것도 좋고요. 회사의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관리자로 성장하고 싶다와 같이 기술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 5번 항목입니다. 평소 현대백화점, 백화점, 아울렛, 더 현대닷컴, 온라인몰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현대백화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천자 기준인데요. 네, 좀 가장 어려운 항목이죠. 먼저 장점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대백화점은 한국 산업 고객 만족도 백화점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백화점 간의 경쟁력은 크게 양질의 상권 확보, 바잉 파워, 브랜드 인지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의 가장 큰 장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첫 번째로 현대백화점은 최초라는 키워드가 잘 어울리는
백화점인데요. 백화점 업계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의 합성어로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인데요.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올해 3조 원 규모에서 2023년에 10조 원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장점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식품관이죠. 투엄을 통해서 즉석 조리식품 배달을 시작한 현대백화점은 3개월 만에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가 휩쓴 7월부터 델리 매장에서 즉석 조리한 식품을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바로 투엄 서비스입니다. 무역센터점에서 시작돼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백화점 3개점, 압구정 본점, 무역센터점, 디큐브 시티점과 아울렛점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배달 음식을 찾는 고객이 점점 늘면서 한 끼를 즐겨도 제대로 집에서 즐기고 싶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해서 식품 간의 딜리버리 서비스 매출이 점차적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단점,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봤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일단 지점수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가까운 백화점이 위치해 있지 않다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점에 현대백화점을 굳이 찾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네, 최근에 몇 개의 새 점포가 생길 전망인데요. 남양주시에 신규 프리미엄 아울렛 출점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고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백화점 출점, 충청북도 청주시에 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역시 비대면 구매 활성화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편리한 생활을 위한 리빙 제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김포 현대 아울렛에는 리빙 제품 관련 매장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주말에 맞벌이 부부들이 자주 찾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아울렛인데요.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놀고 밥 먹고 쇼핑하기 좋기 때문이죠. 요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편리한 소파, 부드러운 침구, 예쁜 컵, 비비드한 색의 식기 등 실용적인 것을 넘어서서 미적인 부분을 고려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층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시계도 보기 좋은 디자인의 시계, 인테리어 소품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아울렛에 좀 더 리빙 관련 제품, 홈 인테리어 관련 제품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해본 개선점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대면 구매, 라이브 커머스 성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타겟 고객층과의 폭넓은 소통, 명품이나 신제품을 빠르게 고객에게 소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급화 전략을 지속해온 백화점이지만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라방을 통해서 명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현대백화점도 서울시와 손잡고 무관중 디지털 패션쇼 서울 365 현대백화점 디지털 라이브 패션쇼를 열기도 했는데요. 네, 코로나19는 패션업계 전반을 위축시키긴 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기존의 패션쇼가 초대받은 소수만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관심 있는 소비자들은 누구나 편하게 패션쇼를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품 등 특정 신상품 발매에도 직접 가서 상품을 보고 구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신상품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잠재 고객인 10대와 20대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기획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비대면 방식, 다양한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 채널을 활용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신입사원 하루 일과 현대백화점 신입사원의 현대백화점 이용 꿀팁, 이런 내용을 담은 유튜브도 재밌겠네요.
신입사원은 고객과 현대백화점의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 생활 3년만 지나면 이미 환경에 익숙해지거든요. 고객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니 현대백화점 신입사원이 추천하는 제품, 이용 꿀팁, 식품관 소개, 신입사원의 첫 명품 구입기 등등 재미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경쟁력 제고 방안은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제품, 서비스 판매를 확대하는 겁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코로나로 인해 홈코노미족, 캠핑족, 웰빙족, 혼밥족이 증가했습니다. 홈코노미는 집이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 휴식,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집에서 각종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티포트나 커피 머신 등 홈카페 관련 상품, 집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트 빔, 헬스클럽에 가는 대신 간단한 기구를 통해서 집안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용품 등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들도 방 한 칸이지만 그 한 칸도 예쁘게 꾸며서 안락하게 머무르고 싶은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홈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손쉽게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번에 리빙 소품을 일괄 구매하는 방법도 좋겠죠. 방을 꾸미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딱이겠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제품, 서비스 관련한 개선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야흐로 요즘은 소통의 시대죠. 수평 구조로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나의 어떤 제품 설명 피드에 관련 스토리를 써서 업로드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센스 있는 현대백화점의 선물 추천, 이런 카테고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우리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할 때 아무거나 사지 않잖아요. 현대백화점에서 추천하는 어버이날 선물,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한 선물 사고 싶지 않나요? 고객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관련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현대백화점 자소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파니였습니다.